야, 한 시험지는 한 출제진이 내죠. 한 명이 낸다는 게 아니라 그 팀이 내죠. 그래서 시험지를 가끔 분석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냐면, 아, 이 출제팀이 뭐 출제진이 이루어져 있을 테니까 그 팀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내고 싶은 스타일이 이런 데에 좀 가깝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34번과 37번이 사실 같은 주제를 좀 묶이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거 보세요. 단어의 해상도를 높이자. 저거 보세요. 단어의 해상도를 높이자라는 주제로 34번도 좀 이따 우리가 볼 37번 순서 문제도 저는 똑같이 읽힙니다. 일단 요 단어 한번 적어보세요. 단어의 해상도. 그러니까 요즘은도요.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다 생각해요. 사실 뭐 지문이 엄청 해괴망측하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단절이 느껴지게끔 두 맥락을 연결시키기가 어렵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문 자체는 이해할 법한데, 요 문제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정답의 근거가 뭐냐. 사실 제가 답을 알려드리고 시작해도 정답의 근거를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정답 몇 번이냐면 이거거든요. 5번. We face the facts but didn't deny our responsibility 라는 표현인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자, 일단 이 구문의 구조, 빈칸의 구문의 구조는 is not that A. A가 아니다. 뭐냐면 B 때문이다. 라는 구문 구조예요. It is not that A, it is that B. 이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climate case, 기후의 경우에는 A 때문이 아니다. 그럼 A에 뭐냐면 아닌 경우가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리고 그게 사실은 뭐냐면 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좀 답으로 다 알려주고 시작하면 어떡해요? 못 찾아요. 그래도 5번 We face the facts. 우리는 사실들을 마주하지만 But then deny our responsibility. 그렇지만 우리의 책임감을 부인한다 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게 빈칸까지 포함한 내용이에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Deny our responsibility라는 거 별표치고, 우리의 책임감을 부인한다라는 말 별표치고, 이거를 제가 물론 연구가 덜 됐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의 해설 강의 들었을 때 얘를 근거를 잡으시는 분이 못 봤어요. 잡으시는데 제가 못 본 걸 수는 있습니다. 모르겠지만 이 근거가 없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거가 없는 것을 정답으로 쓰지 않습니다. 평가원은.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이거야. 왜 우리의 책임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뒤에 빈칸까지 다 해석하면 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자 이게 핵심이야. 요 지문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출제된 것인가 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 글의 주제를 이해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가 난이도를 더 높인 이 방법이 뭐냐면, 사실 이 글의 전체 주제는요, 빈칸 뒤에 있죠. 얘예요. 현실이 모호해져가지고 책임 소재가 그게 모호해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뒤에 게 오히려 주제인데 여기 빈칸을 뚫음으로써 난이도를 높였거든요. 근거가 뭘까? 라는 것을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문에서. 다시 지문 이해하는 거 별로 안 어려워. 여기서 앞에 뭐 너의 현재가 너의 엄마의 미래의 부분이면 이런 거 이해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하고, 그건 이해하기 쉽잖아, 그지? 근거가 뭐냐고. 이걸 짚어보자. 알겠지? 시작. 자, 볼까요? 이게 심해져. 이 시험지가 지날수록 이 경향이 심해지는 게, 요즘에 해설 강의 들으면 솔직히 말하면 제 가슴이 좀 꽉 막히는 게 제가 주창하는 트렌드입니다. 알겠죠? 따라오시죠. 제가 가슴이 꽉 막히는 해설 강의들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겁에 질려 있어. 뭐냐면 지문을 조금만 자세하게 읽으면 애새끼들이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까지 읽어요? 이게 있다 보니까 자꾸 선생님들이 수업방에 어떻게 가냐면 아메바로 가거든?
이게 좋은 거랬어, 나쁜 거랬어. 좋은 거, 이거 나쁜 거랬지. 좋은 거와 나쁜 거의 대조야. 막 이런 걸 하기 원해. 그렇게 안 나와 지금. 문제가 뭐냐면 평가원이 그 경향을 알아서인지 자꾸 뭔가 단순화시키고 독해를 뭔가 프레임만 딱 잡아가지고 소재만 대조시키고 그냥 글의 세밀한 표현을 못 잡아낸다는 걸 캐치를 해서인지 자꾸 순서삽입도 그렇고 빈칸도 그렇고 자꾸씩 정답을 근거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문제들을 보면 뭐냐면 단어를 정말 디테일하게 써놨어. 그러니까 정말 세밀하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택해야 돼. 영어를 버리든 할 거면 제대로 하든 이걸 자꾸 중간에서 뭉개는 식으로 시간 낭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각을 잡으려면 지문을 제대로 각을 잡아야 돼.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여기서 뭐 시간이 모호해져가지고 뭐 시간의 경계가 딱 나누면 안 된다 정도의 주제를 이해하는 건 이 지문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문제를 내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건 여기서 이 빈칸 집어넣어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책임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 Denying our responsibility가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 이거 근거 어디냐고. 그치? 사실 이런 것들이 학생들을 어렵게 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한 건 뭐냐면 지문을 정말 자세하게 읽으셔야 된다. 제가 지금 쇼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읽으셔야 해요. 그래야 근거가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자,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We understand that 우린 이해하는데 segregation of our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의 분리는 into present, past, and future 현재, 미래,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의식의 분리는 is both fiction 이건 소설이기도 하지만 and orderly self-referential framework self-referential 밑줄 치고 각주 줬나? 안 줬지? 봐봐. 이게 평가원 기출 분석할 때 여러분 꼭 유의하셔야 되는 경우인데 self-referential이 쉬운 단어가 아니야. 물론 reference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추측할 수 있는데 요 단어 자체가 뭐 엄청 쉬운 단어 아니야. referential 적어봐. self-referential 적어봐. 이게 쉬운 단어 아닌데 각주 안 줬지? 왜 안 준지 알아? 기출에 나왔어. 우리 커다 기출에서도 했었어. self-referential은 뭐냐면 적어봐. 자기지시적인 이런 거. 그러니까 기출에서 합의가 뭐냐면 나온 적이 있는 어휘는 안다라는 거 전제를 해. 난이도가 있는 단어더라도. 물론 아니고 그냥 각주 줄 때도 있는데 안 줄 때는 어려운 단어인데 안 줄 때는 나왔던 단어야.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저 단어를 외워놔야 돼. 알겠지? 어려울 수 있는데. 알겠지? 저걸 어떻게 알아요가 아니야. 저거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구분은 소설이기도 하지만 자기지시적인 프레임워크이기도 한데. 시간 구분. 뭐 이걸 과거, 현재 이거 쓰지 마라. 이거 쓰는 거 아무 의미 없다. 미래로 시간을 구분하는 건 소설이기도 하지만 쌤은 그걸 왜 쓰시는데요? 난 수업해야 되잖아 임마. 자기지시적이기도 하네. 됐어. 자, 이 정도래. 됐지? 야 이거 뭐 필기하는 게 아니잖아. 외우는 게 아니잖아. 필기 자꾸 하지 말고 이해를 해. 그리고 설명을 해. 설명. 아, 저 말이야. Your present, 너의 현재는 was part of your mother's future, 너의 엄마의 미래이기도 했으며 Your children's past, 너의 아이들의 과거는 will be part in part to your present, 부분적으로는 너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야? 시간에 대한 구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됐지? Nothing is generally wrong. 아무것도 잘못된 건 없대. With structuring our consciousness of time in this conventional manner. 약간 끊어보시고. 얘가 지금 너의 현재가 너의 엄마의 미래이기도 하고 너의 아이들의 과거가 부분적으로 너의 현재이기도 하다. 이 말을 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의식을 이러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구조화시키는 것이라고 얘를 앞에 이해하고 있어. 이해돼? Structuring our consciousness of time in this conventional manner는 뭐냐면 앞에까지 읽었던 거. 여기까지 되겠지? 따라올 수 있겠지?
And it often works well enough. 이건 잘 작동된대. 그러니까 이게 좀 소설이기도 하고 자기지시적이기도 하지만 잘 작동된대. 그렇구먼. 하면 돼요. 그리고 역접이 나옵니다.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however, 세모. The sharp division of time into past, present, future has been desperately misreading and has, most importantly, hidden from the view the extent of responsibility of those of us alive now. 자, 이 문장은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선생님들이 못 읽을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걸 해설을 일단 잘못 접근하시는 쌤 첫 번째 잘못이 뭐냐면 여기서는 시간 구분이 된다로 잡고 여기서는 시간 구분이 안 된다로 잡아. 그리고 이제 역접이 있다는 이유로 시간 구분이 된다 했죠? 그럼 반대말을 했어. 시간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시간 구분이 안 된다로 읽히면 눈가리를 비벼야 돼. 그래서 눈을 열심히 씻어. 시간 구분이 안 된다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읽어야 돼. 이걸 자꾸 뭔 자꾸 OX로 만들고 싶으면 안 돼. 읽으라고. 썼잖아 이 새끼가. 뭐 그렇다고 엄청 어려운 단어가 섞여 있어? 그치? 얘 정확하게 뭐라 했어? 봐봐. 명확하게 시간을 나누는 거. 알겠지? sharp하면 날카로운이잖아. 날카롭게 시간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정말 시간 엄밀하게 나누는 거. 뭐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시간을 나누는 거 자체는 뭐야? 앞에서 했던 얘기지. 그치? 그게 has been desperately misreading.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했고 오도하게 하기도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래. 밑줄 hidden from the view. 시야를 이것으로부터 가려졌대. 시야로부터 가려졌대. 뭐 하려자? 우리가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의 책임의 정도에 대한 시각이 가려졌지. 다시 역접이 나와요. 역접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얘가 뭐라고 했냐면 시간을 기후변화의 경우에는 시간을 엄밀히 나눈 건 우리를 오도하게 하기도 하고 misreading. 그러한 다음에 책임.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의 책임의 정도를 흐릿하게 한대. 숨긴대. 이해돼? 얘가 문제제기라는 건 여기선 시간 구분이 작동하는데 시간 구분 작동이 안 합니다가 아니라 시간 구분은 여전히 작동을 하겠지. 근데 기후변화의 경우엔 그 시간 변화를 갖다 대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책임의 정도도 흐릿해진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됐어? 저 말을 제대로 읽어줘야 돼. 이걸 자꾸 시간 구분에 꽂혀서 OX로 만들고 싶은 욕구에 단순화시키려 하면 안 되고 이 말을 제대로 읽어줘야 돼. misreading을 하고 책임의 정도가 흐릿해진다는 이 말이 핵심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냐면 however만 나오면 OX로 뭔가 만들어서 간단화시키겠다는 욕망이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써져 있는 대로 읽어야 돼. 그러면 그 다음 문장 여기까지 이해했지? The narrowing of our consciousness of time.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인식을 좁히는 것까지. 자, 이걸 또 어떻게 읽을까?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인식을 좁히는 거. 이걸 어떻게 읽을까? 시간에 구분을 짓는 거를 말하는 거겠지. 됐어? 스무트 더 웨이 방식을 도입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자, 요 표현도
단어 divorce A from B. divorce가 뭐예요 일단? 다른 의미로 확장이 될 수 있는데 이 의미를 외워놓으면 그냥 여기서 그냥 갖다 대면 풀려. A와 B가 이혼하다는 의미예요. 그냥 이미 뭔가 멀어지고 구분되는 걸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책임으로부터 분리시킨대요. 됐어요? 어떤 책임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개발에 대한 책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임. 그 책임과 함께 with which our lives, 우리의 삶이요, 사실은 깊숙이 연관되어 있어요. 됐어요? 이 문장이 낯설게 보이면 안 돼요. 왜요? 얘는 앞문장 얘의 반복이에요.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건 우리의 책임 소재를 흐린다.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인식을 좁히는 건 우리 자신을 미래와 과거의 개발로부터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 됐어? 같은 말이라고. 기후변화의 경우엔 라고 이제 빈칸이 왔어. 그럼 여기까지 이걸 잡는 건 안 어려워. 뭘? 우리 자신의 시간을 엄밀하게 나누면 우리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를 잡는 건 안 어려운데 빈칸의 정답이 뭐였지? 우린 사실을 직면하고 있지만 책임을 부인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엄밀하게 나누면 책임을 지능으로부터 분리되게 된다. 라는 말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부터 분리되게 되는 말이 우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로 이어질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책임으로부터 분리되는 건 알겠는데 책임을 못 지게 된다 뭐 이런 건 알겠는데 그게 우리가 책임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로 말이 근거할 수 있나? 이 생각. 그 다음 문장. It is that 어떤 거냐면 reality, 현실을요 are obscured, 흐릿해져요. from the view, 시각으로부터. by 어떻게 어떤 현실로부터 흐릿해지냐면 by partitioning of time. 밑줄. 이거는 그치? 시간에 대해서 파티션을 나눠. 이게 뭐야? 부분을 나눠. 이게 뭐 하는 거야? 시간을 구분 짓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되겠니?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않아. 라는 경우라고 설명을 해. 이게 아니고 이거고 빈칸이 아니다. 이게 아니다. 라는 구조잖아. 그럼 정답의 근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우리가 책임을 부인하려는 건 아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근거를 잡아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읽기 쉽다고. 시간을 구분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읽히기 쉬워. 지지 않는다. 야, 책임지지 않는데 왜 책임을 부인하려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읽기가 쉬워. 근데 잘 읽어야 해. 책임을 부인하려는 건 아니래. 책임이 왔는데 We face the facts. 우린 사실을 봤는데 야 그거 내 책임 아니래. 내 책임 아니야. 라고 부인하려는 건 아니래. 이걸 어떻게 잡지? 를 할 때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뭘요? 직접적인 그 말의 반복을 잡는 걸 넘어서서 어조를, 이 사람이 쓰는 어조를 정확하게 느껴라. 지문의 내용으로 뭉개지 말고 문장에 쓰인 표현까지 읽어라 로 저는 읽힙니다. 이 문제 출제 의도가 37번 컨티전스 프라이싱, 좀 이따 순서 문제 해설할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 근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읽는 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hidden from us. hidden 동그라미. hidden from the view 에서 hidden 동그라미. 그 다음 문장에 divorce ourselves from responsibility. 이것도 밑줄. 그리고 그 뒷문장에 reality are obscure 동그라미. 그리고 so question of our responsibility towards the past and future do not arise naturally 동그라미. 요 말들에 주목을 해서 문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이 화자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빈칸의 내용이 뭐냐면 야 우리가 사실을 봤는데 책임을 부인하려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책임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인 거야. 저거 봐.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다 라는 말을 빈칸으로 뚫은 거야. 이래? 얘가 지금 빈칸을 여기 뚫은 이유는 뭐냐면 책임을 부인하려는 건 아니고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라는 이거를 읽어냈느냐 라는 거야. 다시 읽어볼게. Climate change, however, 그 문장부터 여기서 보면 시간 구분을 하게 되면 그 시간 구분을 한 것이 살아있는 우리의 책임의 정도에 대한 시각을 흐릿하게 한대. 별표. 숨게 한대. 1번 hidden. 숨게. 2번 볼게. divorce ourselves. 우리 자신이 책임으로부터 분리를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인식을 좁히는 게 여기 divorcing ourselves의 주체는 시간의 인식을 좁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우리 자신이 책임으로부터 분리돼. 우리가 분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인식을 좁히는 게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 우리도 분리를 당하는 거야. 됐어? 3번 현실을 우리가 안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이 흐릿해져. 3번 현실이 흐릿. 그래서 우리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부인하고 싫어 아니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책임이 일어나잖아. 이 말을 다 근거로 잡아서 얘가 나오는 거야. 그냥 단순히 시간을 구분 지으면 책임을 못 진다로 대충 뭉갤 것 같으니 얘가 빈칸에서 묻는 건 뭐냐면 책임을 안 진다가 아니라 못 진다라는 걸 명확히 읽었니? 라고 묻는 거야. 다시 시간을 구분 지으면 책임을 안 진다로 대충 읽히잖아. 그치? 시간을 구분 지으면 인간이 책임을 안 져? 라고 대충 읽을 것 같으니까 빈칸을 일부러 여기 뚫은 거야. 이 글에서 이 화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책임을 안 져요. 사실을 봤어. 한데 내로남불이야. 안 져요. 이게 아니라 책임을 자연스럽게 질 수가 없다고. 왜? 숨어져 있고 우리도 책임으로부터 분리당하고 현실이 흐릿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책임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가 사실을 봤는데 책임을 부인하려 하지 않아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인 거야. 시간을 구분하게 되면. 근데 너네는 이걸 글에 대한 이해만 하면 어떻게 오해하기 쉬워? 시간을 구분하면 책임을 안 진다, 못 진다가 아니라 안 진다로 인식하기 쉽지. 평가원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이 어조
아, 지금 인간들이 책임을 안 지려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인식을 도입하면 책임을 지을 수가 없게 되는구나 라는 차이까지를 읽어내니 때문에 빈칸을 여기 뚫은 거야. 이해하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그냥 글의 주제로 뭉개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디까지 읽기 원하냐면 단어의 해상도, hidden, arise naturally, obscure, rarity obscured 이런 표현들의 캐치를 할 수 있는가까지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대충 이런 말 하는 거잖아 요로 뭉개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쌤이 앞에서도 연습시킬 때 뭐 한 거야? 여기서 이 단어 왜 쓰였어? 여기서 이 단어 왜 쓰였어? 여기서 땡땡 강조 왜 나왔어? 여전하지. 27학년도 6월 평가원 21번 의미치로 생각해봐. Hallowed consciousness. Hallowed. 여기서 이 땡땡이 왜 들어가? 그거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어쩌로 느낄 수 있는가를 묻고 싶은 게 평가원의 의도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지? 그 정답 5번이라고. 됐니? 되겠지? 단어의 해상도를 높여야 돼. 자, 나머지 선택지 볼게. 1번 Our efforts prove to be effective but are thus encouraged. 우리의 노력이 효율적이라고 증명되어졌다. 이런 얘기 나온 적 없고요. 2번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has been provided to us. 과학적 증거에 대한 얘기 나온 적 없어요. 3번 Future concerns are more urgent than present needs. 우리의 현재의 필요보다 미래의 것이 훨씬 더 긴급하게 여겨진다라는 이 시간의 순서. 현재가 과거보다 더 많이 위급하고 미래가 현재보다 덜 위급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시간의 구분은 나온 적이 있어도 시간에 대한 순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더 뭐가 더 급한지를. 4번 Our ancestors maintain different frame of time. 우리의 조상과 우리 현대인의 시간의 관념차에 대한 얘기도 나온 적은 없어요. 정답은 5번. 그래서 평가원이 어떻게 한 거냐면 난이도가 높잖아. 왜? 원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단어 뉘앙스까지 잡으니까. 그러니까 수를 쓰는 거야. 무슨 수를 썼어? 개소리 4개. 반대도 없지. 이해돼?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얘가 책임을 안 지는 거다, 책임을 못 지는 거다를 내고 싶으면 어떻게 내면 돼? 선택지에. 반대, 책임을 안 지는 거다, 책임을 못 지는 거다. 선택지 2개 넣으면 되잖아. 그럼 내가 봤을 때 개박살 났을 거라고. 중복 정답이라고 난리가 났을 거라고. 근데 왜 그런 짓을 안 하냐? 이것까지 잡는 게 어렵다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뭐냐? 4가지의 개소리로 선택지를 구성해 준 거야. 이게 언급된 바 없는 걸로. 이게 수야. 근데 수는 뭐지? 배려야. 이게 어느 순간 읽히기 시작하고 학생들의 의도를 읽기 시작하면 그 수를 싹 뺍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 극악으로 높여요. 그게 출제 방식이라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 경향 읽으셨으면 수를 쓰지 않는 경우에도 맞출 수 있게끔 해야 돼. 그게 뭔데? 표현 제대로 읽으라고. 여기서 이 단어를 왜 쓰냐고. 그걸 제대로 읽으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네, 그 얘기를 드리고요.